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호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한반도 위기관리 및 평화 전환을 위한 북한 견인 방안으로 진행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정책건의 주제 토론을 거쳐서 통일 의견 설문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종합 정리해 4분기 의장님 정책건의에 소중히 반영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건국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대비 태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만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추세는 매우 뚜렷하며 군사적 도발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적 핵사용 우려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현재의 복잡한 국제정세가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며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술 해군용 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육해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뤄지고 있고 그 빈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용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월 6일에는 북한 군용기 12대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을 실시하여 우리 군이 긴급 대응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 군용기 위협 비행은 물론 동해와 서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방사포로 위협 사격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비핵화 로드맵으로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강대강 대결이 지속될 경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미중, 미러 관계가 경색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기능이 약화돼 유엔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의 당대회 등으로 주변국들의 중요 국내 정치 행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 심화로 주변국들이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호기로 판단하고 지속적 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국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리가 문제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미국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을 제고해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대한 구상 작동에 필요한 경제 안보적 인센티브 제공,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미 간 정교한 정책 조율이 기요합니다. 결국 한반도 질서의 평화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한반도 문제 직접 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미 3자 중심의 협상을 추진하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담대한 구상에 대한 주변국과 북한의 이해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첫째,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실효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제재와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보다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셈법 변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것입니다. 2022년 4분기 정기회의 주제, 한반도 위기관리 및 평화 전환을 위한 북한 견인 방안과 관련해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